자,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시간, 예전에는 매일 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더 귀한 시간입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YTN 스포츠 오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좀 묵직하고 좀 네.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이 더 커진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혹시 첫 번째 전해줄 소식도 좀 묵직한 겁니까? 그러게요. 뭡니까? 평양 수다에서 간단히 언급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예.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신문 1면에 나오고 앞쪽에 네. 스포츠면이 아닌 쪽에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스포츠와 정치는 사실 분리해야 된다. 이게 IOC 헌장에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예. 스포츠가 참 정치적이에요. 제가 올해 취재하면서 아이러니죠. 느꼈는데. 아이러니죠. 네, 예. 정말 정치적인데 가장 사실 밀접하죠. 네. 썰들은 뭐 무성했습니다. 미국이 네. 보이콧할 것이다 뭐 얘기들 많았는데 그래도 설마 했거든요. 근데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정부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죠. 예. 중국의 지독한 인권 침해 또 신장의 잔혹행위 이렇게 적시를 하면서 안 가겠다고 했어요. 네. 올림픽은 화합과 축제의 장이다. 또 UN 결의안에도 스포츠와 올림픽 정신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가 가는 것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예. 사실 냉전 체제가 극심했던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네. 사실 미국이 선수단까지 안 보냈죠. 완전한 보이콧을 했었고요. 예. 그 4년 뒤 1984년 LA 올림픽 때는 소련과 공산 국가들이 우리도 반대로 되갚아준다 해서 보복해서 거기도 안 갔죠. 예. 그래서 반쪽 올림픽을 끝낸 게 우리 서울 88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사실 이번에도 전면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있었는데 선수들 무슨 죄냐. 그래도 4년간 흘린 땀이 있는데 선수들은 보내자라고 해서 선수단은 보내기로 했고요. 예. 미국의 발표가 나오자 이제 중국은 잘못된 행동에 대가 치르게 될 거니까 여러분은 눈 비비며 기다려라 이런 일을 했어요. 예. 공교롭게도 2028년 하계올림픽이 LA에서 열립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거기도 우리 선수단 안 보내겠다 이런 으름장으로 지금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 그 외교적인 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긴 한데 그렇죠. 스포츠계는 딱히 입장을 낼 거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도쿄올림픽 때 보면 뭐 독도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 여당에서 선수단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보이콧 얘기를 꺼내서 대회 직전까지 마음을 졸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결과는 조금 다르고 선수단 가는 거에는 우리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스포츠계는 일단 잠잠합니다. 그러게요. 조은지 기자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취재 가잖아요. 네, 가겠죠. 그러니까. 제 운명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들 보이콧은 안 하겠죠? 네, 뭐 네. 열리면 저희는 가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보이콧에 기름을 부은 사건으로 하나 또 언급되는 게 중국 테니스 선수, 네. 그 스타 선수 펑사이의 네. 미투 네. 이것도 사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선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건강하게 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 안전에 대한 의혹과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 펑사이 선수 사실 복식 세계 랭킹 1위까지 찍었던 인기 스타거든요. 예. 근데 중국 고위 관리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당했다 이렇게 폭로하고 네네.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황이죠. 예. 관영 매체를 통해서 뭐 최근 사진이랑 영상 이런 거 공개를 또 했고 IOC 토마스 바우 위원장하고 영상 통화한 것도 이제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잠잠해져야 사실은 맞는데 바흐와 장가오리 전 부총리랑 가깝다. 뭐 이런 의혹 또 2022년 베이징 예, 유치하면서 둘이 뭐 친한 사이가 됐다. 네. 이런 얘기 또 IOC 입장에서는 올림픽 앞두고 이 펑사이 미투가 커지고 뭐 중국이 이렇게 좀 인권 탄압한다 이런 게 불거지는 게 IOC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아서 사실은 같은 편 아니냐 이래서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올림픽 이 미국이 보이콧하는 건 외교적 보이콧하는 거는 정치적 수사라고 본다면 여자 프로 테니스 WTA 투어는 실질적인 돈을 포기했어요. 예. 1조 원 넘게요. 1조 원 넘게. 네, 예. 중국과 홍콩에서 열리는 테니스 대회 이제 우리 못하겠다. 거기에 선수들 안 보낸다. 예. 뭐 펑사이가 소통하지 못하고 미투했다고 압력받는 그런 곳에 우리 선수들 가서 경기하도록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중국에서 대회 못 열겠다. 펑사이 안전을 보여다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당장 시즌 최종전인 그 왕중왕전 격인 WTA 파이널스를 중국이 2030년까지 개최하기로 했는데 예. 이 계약금이 10억 달러였거든요. 1조 1천억 원. 예. 근데 이 외에도 매년 10개 안팎의 크고 작은 대회가 중국에서 열렸는데 네. 이 손실을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펑사이 이슈도 네. 올림픽의 큰 뭐 악재 찬물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보이콧 때문에 중국의 인권 탄압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그러면 코로나도 사실은 이게 지금 그렇죠. 만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도 지금 네. 확산하고 있고요. 흥행 파란불 아니고 빨간불은 분명하죠? 그렇죠. 뭐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미크론까지 급격히 확산하면서 건강과 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예. 도쿄올림픽 보면 이제 1년 연기를 했었고 사상 초유로 무관중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베이징은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고 일을 착착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착착 잘 진행하고 네, 있다. 저희 이제 기자들 뭐 이런 저거 네. 비표 같은 거 네, 비표도 잘 진작에 날라와요? 왔고 아, 그래요? 뭐 그런 공지나 숙소나 항공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피드백 같은 거 빨리 달라. 뭐 이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걸 계속 업데이트도 되고 있고요. 예, 뭐 예. 전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단순한 올림픽 때문만이라기보다 중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라는 게 베이징 특파원을 지내신 서봉국 저희 부장의 말인데요. 그래요? 예. 네, 올림픽을 일단 잘 치르고 3월에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있대요. 이게 전국 인민대표 대회, 예.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여기를 거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행사로 열려고 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7월에 또 청두 유니버시아드도 중국에 있고 9월에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첫 단추 이제 구군이 상승한다. 네. 뭐 이런 첫 단추가 베이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오미크론이든 뭐든 우리는 강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도쿄도 다녀왔으니까 베이징도 한번 가서 도대체 어떻게 다르고 네. 같은지 살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하나 개인적인 질문인데 왜 자꾸 조은지 기자만 올림픽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자 올림픽은 무조건 강행한다. 네. 뭐 이런 기류.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저 베이징 네. 동계올림픽 갈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그 빙상연맹 조사위원회가 지난 10월 27일에 출범해서 한 달 넘게 조사를 했어요. 예. 문제가 됐던 모든 부분 들여다봤습니다. 고의 충돌,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에서 예. 심석희가 일부러 최민정하고 부딪혀서 넘어졌냐 이런 부분, 또 승부 조작 2017년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을 최민정한테 양보하라고 했냐. 그때 보면 심석희가 1등, 최민정이 2등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동료 욕설 비하 또 라커룸에서 불법 녹음을 시도한 부분까지 총망라돼서 조사를 한 달 넘게 했어요. 그래서 당사자인 심석희 선수 또 최민정 선수 당시 국가대표를 이끌던 조재범, 조학민, 박세욱 코치까지 5명을 조사 대상으로 했고요. 조재범 전 코치는 지금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이번 사건의 폭로자 겸 제보자죠. 근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게 고의 충돌 장면이 사실은 핵심 쟁점이거든요. 그걸 보면 6가지 새로운 버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아요? 6가지 스포츠 정책과학원이 이제 자체 촬영한 선수들 경기력 향상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찍어놓은 6가지 각도, 뭐 느린 것도 있었고 빠른 것도 있었고 뒤쪽에 또 있고 옆쪽도 있고 그 6가지를 보여주면서 당사자들하고 또 쇼트랙 국제심판 뭐 이런 경기인들한테 자문을 받았대요. 근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각도에서 찍은 느린 영상 보니까 심석희도 그 안쪽에 있는 이탈리아 폰타나 선수랑 부딪힌 여파로 밀려나서 최민정을 건드렸다. 일부러 민 거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를 그 영상을 본 사람이 저한테 해줬어요. 근데 다만 그 영상 가지고 뭐 의도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몸짓이니까. 그래서 고의 충돌을 암시하는 뭐 브래드버리 만들자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고려돼서 오늘 아마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판단이 나온다. 네, 근데 오늘 뭐 베이징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조사 결과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이다, 이런 건 우리가 확인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요 조사 단장, 조사위원장이 부산 고검장 출신의 양분남 위원장이거든요. 검찰총장 후보였던 법조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선입견 없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본인들이 이제 법률적 지식에 따라서 이건 맞다 틀리다를 오늘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뭐 혐의라고 할까요? 뭐 징계가 필요하다 하면 스포츠 빙상연맹의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열려요. 그래서 거기서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수위를 결정을 하고요. 그거를 보면 이제 베이징에 갈 수 있을지가 나오겠죠. 근데 그 징계를 만약에 심석희 측에서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오늘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오늘은 이제 윤곽 정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심석희 선수가 지금 관련 보도 나와가지고 4차 월드컵까지 출전을 못한 상태일 뿐 아직 국가대표거든요. 예. 그래서 여자 대표팀이 심석희 빠졌고 뭐 최민정도 부상 또 마음고생으로 주춤하고 있고 또 예. 김지우 선수는 골절로 이제 팀에서 빠졌어요. 이탈했어요. 그래서 예. 심석희 선수는 아마도 베이징 꿈을 지금 부풀리면서 개인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 갈 수 훈련이죠? 있을지 예. 네네 개인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간밤에 코로나19 확진됐다 이런 보도가 들어오네요. 네, 지금은 따옴표예요. 따옴표. 따옴표예요? 네. 아 저번에는 그 소식 한번 있었는데 네.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해프닝이었죠. 네, 이제 네. 뭐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 이런 거였는데 네.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가 코로나19에 걸린 선수 토트넘 6명에 손흥민도 포함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소식통을 인용했고요. 손흥민을 비롯해서 루카스 모우라, 벤 데이비스, 로메로 이런 선수들이 걸렸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예. 근데 앞서 BBC랑 풋볼 런던 이런 현지 매체들은 토트넘 선수 6명, 코치 2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예. 이제 풋볼 인사이더가 이름을 깐 거죠. 네. 네. 공식 그 구단의 발표는 없었고요. 근데 사실 그 제가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서 토트넘 홈페이지 보고 뭐 하는데 네, 네. SNS도 보고 하는데 경기 전에는 선수단 뭐 훈련 사진이랑 영상 같은 게 되게 자주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여자 선수단 훈련 사진 있고 또 뭐 아카데미 플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어린 선수들 소식 위주로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집단 감염 자체는 이제 사실이니까 훈련이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고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 선수 지난 10월에도 확진자로 언급됐었는데 그때는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걸로 나와서 이제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됐었죠. 근데 예. 이번에는 어쨌든 팀에 뭐 많이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 12월이 그 뭐 박싱데이 있고 해가지고 영국 축구에서는 되게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12월에만 토트넘 보면 프리미어리그랑 컵대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9경기 있거든요. 네, 거의 네. 사흘에 한 번꼴로 경기가 네. 있었는데 네. 만약에 양성 나오면 이제 열흘간 격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콘테 감독 이제 와가지고 잘 해보자 하고 반격을 하는 토트넘에 큰 참 차질과 악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조은지 기자였습니다.